네, 저희는 분류라고 하는 지도학습 중에서 분류라고 하는 문제 하나를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는 그 생선의 어종과 여러 가지 생선의 특성들을 정리한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몇 가지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봤고, 그다음에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바이너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즉 이진 분류 문제로 문제를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두 가지 물고기 종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축소를 할 겁니다. 도미라고 하는 그 생선과 빙어라고 하는 생선 두 가지 생선이 있다. 두 가지만 있다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독립변수도 5개의 독립변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생선의 종류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는 무게하고 랭스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간단하게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줄여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줄였죠. 물고기의 종류가 브림 또는 스멜트이면, 그리고 컬럼은 물고기의 종류와 무게와 랭스만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축소를 했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축소한 다음에 제대로 우리가 만든 게 맞는지, 우리가 부분 집합을 제대로 선택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이거는 도미가 35마리, 빙어가 14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선점도를 그려봤어요. 정말 이게 분류가 쉬운 문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 이렇게 보니까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굉장히 크기도 작고 무게도 작은 그런 물고기인 것 같고요. 도미라고 하는 물고기는 크기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빙어에 비해서는 훨씬 크고요. 크기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는, 그리고 크기의 종류가 다양한 그런 물고기가 도미라고 하는 물고기인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까지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한 거였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는 그 함수들을, 클래스와 메서드들을 이용을 하시려면 특성들의 행렬하고 타겟들의 행렬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scikit-learn은 특성들은 대부분 2차원 행렬로 만들고요. 타겟은 1차원 행렬로 만듭니다. 이거는 분류 문제든 회귀 문제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분류할 때 필요한 컬럼이 웨이트와 랭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가 물고기 종류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종이 분류가 되겠죠. 여기 있는 물고기가 어종이 뭔지, 여기는 뭔지, 이렇게 어종이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차원 배열. 그래서 특성은 2차원 배열을 사용하고 타겟은 1차원 배열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류 문제 이렇고요. 회귀 문제 같으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의 가격을 예측한다. 주식 가격은 숫자일 거예요. 그죠? 연속적인 숫자들이 있겠죠. 근데 주식 가격은 1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주식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독립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현재 금리라든가 뭐 날짜라든가 혹은 뭐 어떤 다른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하면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들은 2차원 배열, 이게 딱 2차원 배열이죠. 그 다음에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때 주식은 얼마다라고 하는 타겟 배열. 그래서 특성은 항상 2차원, 타겟은 항상 1차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열을 만든 거예요. 대문자 X는 2차원 배열이고요. 소문자 Y는 그 1차원 배열을 얘기를 해요. X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즉 독립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만든 거고요. 배열에서 첫 번째 컬럼, 2차원 행렬에서 첫 번째 행렬은 웨이트를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 컬럼은 랭스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배열에서 컬럼을 보면 웨이트와 랭스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배열에서 행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행으로 보면 이거는 물고기 한 마리인 거예요. 그죠? 어떤 물고기가 242g의 무게와 25.4cm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물고기 한 마리에 대한 그런 정보가 행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물고기들의 그 무게만 본 게 이게 컬럼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타겟 배열. 타겟 배열은 1차원 배열이라고 말씀드렸고 1차원이면 이렇게 생겼고요. 브림과 스멜트, 도미와 빙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게 정렬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정렬이 되어 있어서 그 앞쪽에는 도미들만 있을 거고 뒤쪽에는 빙어들만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전에 그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까지 만드는 것까지를 저희가 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 즉 그 무게와 랭스죠. 무게와 랭스를 가지고 있는 이 배열들과 그 다음에 어종을 가지고 있는 이 배열들을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훈련시킬 거는 뭐냐면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 KNN을 다룰 겁니다. KNN은 뭐의 약자냐면요. K, nearest neighbors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면 K계에 가장 가까운 최근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에요. 분류기 모델을 훈련시킬 겁니다. K계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서 그 K계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주느냐로 우리가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KNN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림을 그리면서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임포트 할 때 K 네이버스라고 했었던 게 중간에 니어리스트가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KNN에서 니어리스트를 빼버린 거예요. K계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가지고서 분류를 하는 분류기 클래시파이어 그런 의미고요. 클래시파이어 그런 의미고.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레이블이 달려있는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물고기는 파란색이니까 도미라고 레이블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걸 훈련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련 데이터. 여기 있는 물고기는 빙어라고 레이블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블이 달려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싶냐면 어떤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물고기 하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미인지 빙어인지 그 어종을 알 수 없는 물고기를 딱 찾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물고기의 무게를 달아보면 되는 거고요. 그 물고기의 길이를 재보면 되겠죠. 어종은 모르지만 그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를 재봤더니 뭐 한 요 정도 있었어요. 요 정도. 길이는 대략 한 30cm 정도가 나왔고 무게는 대략 뭐 한 250g 이런 정도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물고기는 도미일 것 같아요? 빙어일 것 같아요? 도미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네. 이게 KNN입니다. 정말 진짜 단순한 거죠. 그 물고기의 특성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는 게. 뭐 반대로 만약에 뭐 이쯤에 있는 물고기다라고 한다면 뭐 길이는 10에서 15cm 정도 사이에 있고 무게는 뭐 대략 뭐 0에서 100g 사이에 있는
그런 물고기다라고 한다면 그런 물고기는 빙어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어떤 모르는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그 물고기를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이게 머신러닝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측을 할 때 그 필요한 데이터들이 훈련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K 니어리스트에서 그 K가 하는 역할은요. K가 하는 역할은 몇 개의 이웃들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KNN에서는 만약에 이런 물고기가 있어요. 이런 물고기가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과 거리를 전부 다 계산을 해요. 거리는 좌표만 알면 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X축 좌표하고 여기 그러니까 X축은 랭스가 되겠죠. Y축은 웨이트. 그러니까 X축 좌표와 Y축 좌표만 알면 우리는 이 새로운 물고기와 기존에 알고 있는 데이터들과의 거리를 다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물고기가 전체 몇 마리가 있었죠? 49. 대략 한 50마리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여기 훈련 세트에 대략 한 50마리 정도가 있어요. 빙어하고 도미하고 합쳐서 거의 한 50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물고기가 무엇인지 예측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물고기의 랭스하고 웨이트를 측정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고기들과의 거리 몇 개를 거리 50개를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거리 계산 공식은 이거잖아요. 거리 계산 공식은 여기 x, y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겠다. 그럼 x 빼기 x1 제곱 더하기 y 빼기 y1 제곱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를 몇 개를 계산한다? 50개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K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K개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리 하나를 선택할 거냐, 3개를 선택할 거냐, 5개를 선택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물고기 같으면 여기 있는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하나, 둘, 셋, 뭐 넷, 한 요 정도가 되겠죠. 다른 것들은 조금 더 멀어 보이고, 그죠? 여기서는 여기까지 가는 건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았는데 그 5개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5개가 전부 도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우리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얘를 도미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진짜. 아무런 뭐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진짜 단순한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한 생각이 의외로 잘 맞아떨어져요. 많은 데이터들에서. 이런 거는 좀 애매하겠죠. 만약에 어떤 새로운 물고기가 한 대략 한 이쯤에 있었어요. 새로운 물고기가. 그럼 거리를 재요. 거리를 50개를 여기 있는 50개 물고기에 대해서 거리를 다 쟀는데 그중에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선택을 해보니까 대충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런 정도로 이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전체 50개의 거리를 계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5개를 선택을 하니까 5개 중에서 3개는 빙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2개는 도미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다수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수결인 거예요. 다수결로 그래 얘는 빙어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는 몰라요. 그죠? 틀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뭐 도미인데 가장 가까운 거리를 쟀는데 그게 우연찮게 3대2 좀 애매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빙어라고 예측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KNN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단순해요. 그래서 이 KNN은요 모델을 데이터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자기가 데이터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만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새로운 물고기가 딱 들어오면 이제 그 새로운 물고기에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까지 거리만 예측하고 싶은 값이 들어왔을 때 그 예측하고 싶은 값에서 거리만 그때 계산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KNN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훈련 시간이 거의 들지가 않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또 그런 훈련 시간이 적게 든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지금은 데이터가 50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리를 50개만 계산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리를 50개를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 5개만 선택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막 저장을 했어요. 물고기 100만 개를 100만 개를 조사를 했어요. 그게 훈련 세트로 있어요. 새로운 물고기가 들어왔어요. 어종을 알고 싶은 물고기가 들어왔어요. 거리 몇 개 계산해야 돼. 100만 개 거리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리 계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KNN의 단점은 뭐냐면 예측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훈련할 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예측할 때 거리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 계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되셨죠? 대략적인 간단하게 K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이렇게 해도 굵은 글씨던가? 네, 굵은 글씨가 나오죠. KNN은 K계의 K계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레이블을 사용해서 예측, 분류, 여기서는 분류죠. 분류를 하는 머신 러닝 모델.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하기 위해서 거리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1차원이면 그러니까 즉 특성이 하나밖에 없으면 모르는 거리에서 어떤 새로운 거리까지 이렇게 절대값만 해버리면 이게 거리가 되는 거고요. 절대값 한다는 게 사실은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2차원이면 변수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y 빼기 y1 제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특성이 하나가 더 있다. 만약에 웨이트, 랭스 말고 뭐 다이어고널이 또 있다. 그러면 그건 여기다가 새로운 변수 하나 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가 있든지 2개가 있든지 3개가 있든지 4개가 있든지 거리 계산 공식은 이거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유클리드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굳이 저 공식을 몰라도 저 공식대로 계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KNN은 KNN 알고리즘이라고 할까요? KNN 모델과 알고리즘을 거의 같은 의미로 생각하세요. KNN 모델은 별도의 훈련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명드렸죠? 네. 데이터만 저장하고 있으면 돼요. 데이터만 저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예측하고 싶을 때 거리를 그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KNN에서 테스트 데이터가 입력이 됐어요. KNN은 테스트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거리를 계산해서 KNN은 예측을 할 때 그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후 가장 가까운 거리 K개
K개를 찾게 됩니다. 이게 KNN의 그 기본 그 생각이죠. 그래서 훈련할 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예측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로 KNN을 게으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레이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은 평소에 공부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그 컨닝할 수 있는 노트만 가지고 있고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문제 들어오면 자기 노트 펼쳐가지고 어디에 있나 찾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게으른 알고리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KNN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NN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사이클런에 있는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 다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그 알고리즘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사용할 게 K neighbors classifier를 사용을 할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의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저는 분류기니까 KNN, 분류기니까 CLF 이렇게 할게요. 객체 생성할 때 어떻게 하죠?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하면 이게 생성자 호출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성자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함수처럼 호출하는 거를 생성자라고 얘기를 했죠. 생성자가 호출되면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무슨 메서드가 호출된다 그랬어요? 이닛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된다 그랬죠. 자, 이닛을 보면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전부 다 디폴트 값들이 있어요. 네. 요거 아시겠죠? n은 넘버를 의미하는 걸 테고 네이버스니까 이웃들의 개수 기본값이 얼마? 5. 그러니까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거 몇 개를 찾겠다? 5개 찾겠다 해요. 이거를 변경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할 때 5개가 아니고 3개만 가지고 할 거야. 아니면 뭐 11개를 가지고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고 weight라고 하는 거는 변수의 가중치를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수가 2개가 있죠. weight를 더 중요시 하겠느냐 아니면 뭐 length를 더 중요시 하겠느냐 이거는 둘 다 똑같이 하겠다. 어느 한쪽 변수가 더 중요한 변수가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거고요. 뭐 다른 것들은 크게 뭐 중요하진 않고 매트릭 여기 민코프스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을 뭘로 쓸 거냐 그런 의미예요. 요 두 개가 P, E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매트릭이 민코프스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거리 계산 공식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거리 공식이에요. 우리가 거리 계산할 때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x 빼기 x의 제곱. 그죠? 이 p가 아까 그 아규먼트 중에 p가 의미하는 게 여기 숫자예요. 여기 숫자. p를 뭐 3으로 할 수도 있고 1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대부분 거리 계산할 때는 2라고 하죠. 2라고 합니다. y 빼기 y2. 그래서 민코프스키이면서 p가 2인 거리 계산 공식은 딱 이거예요. 이거고요. 이런 거리를 유클리디안 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까진 모르셔도 괜찮고요. p가 1인 경우가 있어요. p가 1인 경우는 거리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리 계산을 x 빼기 x1 절대값 더하기 y 빼기 y1 절대값. 그러니까 각각의 절대값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리 계산 공식이 있어요. 이게 p 값이 1인 민코프스키 거리예요.
자, 이거 어떤 의미냐면 그냥 적당히 듣고 넘기세요. 우리가 어떤 지도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싶으면 그 최단 거리는 여기를 이렇게 바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가는 그 거리가 아까 우리가 루트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그 거리예요. 직선 거리. 최단 거리예요. 최단 거리.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실제 도로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도로가 길들이 직사각형으로 아주 예쁘게 딱딱딱딱 뽑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이 격자 모양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요렇게 갈 수밖에 없죠. 아니면 요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중간에 여기 건물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지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x 빼기 x1의 절대값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거는 y 빼기 y1의 절대값이죠. 그죠? 그거 두 개를 더해야 요렇게 가는 최단 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거리를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파라미터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몇 개를 선택할 거냐, 거리 계산 공식은 무엇을 사용할 거냐 등등을 그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들은요, 문서를 보시면 문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볼까요? 네, 저 문서를 한번 보면 scikit-learn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scikit-learn.org scikit-learn.org라고 되어 있고 아예 첫 페이지부터 바로 검색어 입력하는 검색어 창이 있죠. 여기서 K-네이 요 정도만 쓰면 K-네이버 정도만 쓰면 이렇게 나와요. K-네이버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보여줘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임포트한 게 뭐예요? scikit-learn neighbors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이거를 임포트 했잖아요.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생성자 호출하는 방법, 그다음 밑에 파라미터 설정하는 방법, 그러면서 뭐 영어기는 하지만 뭐 모르면 구글 번역기 돌리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설명들이 쭉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같이 보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게다가 밑에 예제도 있어요. 예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에 대한 설명이 또 쭉 있고요. 그리고 밑에 가보면 클릭하면 보다 더 자세한 설명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scikit-learn이 정말 문서가 체계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뭐 판다스도 문서가 잘 만들어져 있는 편이지만 이 scikit-learn과 keras 이 두 개는 문서들이 정말 그 클래스별로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거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혼자 이렇게 공부하실 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서 기본값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K가 5 이게 기본값이고요. 파라미터 기본값들 중에서 중요한 거는 K는 5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개수, 가장 가까운 이웃 개수. 그 다음에 거리 계산 공식, 거리 계산은 유클리디안을 사용한다. 거리 계산은 유클리디안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실행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객체를 생성을 한 거고요. 객체를 생성한 거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했으니까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KNN classifier이에요. fit이에요. fit.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 사용할 때 파라미터 보세요. x 대문자로 돼 있죠. 2차원 배열 넘기라는 얘기예요. y 소문자로 돼 있죠. 1차원 배열 넘기라는 얘기예요. 자, 문서화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x는 배열을 넘기면 된대요. 배열을 넘기면 되는데 모양이 행의 개수는 물고기 개수,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변수의 개수, 그러니까 웨이트하고 무게죠. 50마리의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은 웨이트와 랭스 두 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차원 배열 넘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y는 배열을 넘기는데 모양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튜플인데 숫자 하나밖에 없는 튜플이죠. 이게 1차원 배열 넘겨라 그런 뜻이. 우리가 마침 변수 이름을 뭐라고 만들었어요? 마침 우리는 변수 이름 x하고 y라고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그 변수 이름을 x, 대문자 x, 소문자 y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얘가 문서가 딱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거랑 같이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뭐 굳이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편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알고리즘 같으면 우리가 아직 공부는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으면 이 훈련이라고 하는 단계가 여기에 그 자기가 전달받은 데이터와 전달받은 레이블들을 가지고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fit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는 그 뭐예요? 이렇게 뭔가 맞추는 거를 피팅한다라고 하죠. 네. 옷 같은 거를 사러 가서 피팅룸 들어가서 옷 입어보고 내 몸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보잖아요.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예요. 모델을 데이터에 피팅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델이 데이터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피팅을 시킨다라고 해서 모델 훈련을 시키는 메서드 이름이 그냥 fit이에요. fit. 모델을 데이터에 피팅 시킨다. 우리말로는 적합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 단어가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조금 좀 모델을 데이터에 적합시킨다, 피팅 시킨다, 맞춘다, 좀 더 쉬운 말로 맞춘다 그런 얘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NN은 맞출 게 없어요, 그죠? 아까도 그냥 데이터북만 딱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게을러 가지고 데이터북만 들고 있다가 예측할 때 데이터북하고 비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팅이라고 메서드를 호출하기는 호출하지만 이게 실제로 어떤 함수를 찾거나 어떤 규칙을 찾는 게 아니고 KNN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 데이터들을 저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에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그 다음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의 단계예요. 평가.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죠. 뭐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보충 수업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기말고사 보죠. 그거 가지고서 등수 정해지잖아요. 네. 모델을 훈련시켰으면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하고서 평가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평가를 내리실 때에는 예측값을 찾아보고 그 예측값이 실제값과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측해라 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KNN 클래시파이어에는 predic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예측값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프리딕트 메서드는 보면 뭐만 넘기래요? 2차원 배열만 넘기래요. 그러니까 그 레이블을 넘겨야 안 넘겨요. 레이블을 안 넘기는 거예요. 물고기 같으면 물고기의 길이하고 랭스하고요.
무게, 웨이트 두 개만 넘겨주는 거예요.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만 넘겨주면 예측을 하겠다. 무엇을? 그 물고기의 종류가 뭔지 예측을 하겠다. 이게 프리딕트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물고기 종류는 넘기지 않고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무게와 길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을 넘겨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예측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예측값.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우리는 모르는 물고기는 없으니까 그냥 훈련셋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면 되겠죠. 이거를 훈련의 결과니 훈련 예측값이란 의미로 훈련의 예측값이란 의미로 프리딕션 줄여가지고 트레인 프리드라고 변수를 만들게요. 자,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자, 그럼 얘가 뭔지 출력을 해볼까요? 트레인 프리드 출력해보세요. X가 49마리, 정확하게는 50마리가 아니라 49마리의 물고기들의 무게와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49마리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를 가지고 있었던 2차원 배열이었어요. 그거를 주니까 리턴 값을 무엇을 줬냐면 1차원 배열인데 물고기의 종류들이 나열되어 있는 1차원 배열을 줬어요. 이게 예측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값. 우리는 이 예측값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비교. 실제 값은 뭐예요? 자, 이거는 훈련이 끝난 KNN 모델이 예측한 값들이고요. 예측한 값들이고 실제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Y가 실제값 아닌가요? 이게 실제값인 거죠. 이게 실제값이에요. 자, 대충 눈으로 봐도요. 앞에 전부 봄이만 있고, 그죠? 뒤쪽에 전부 빙어만 있죠. 실제 예측값과 실제값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죠. 그죠? 네. 우리 모델은 100% 정확도를 가지고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머신러닝 사이클런만 이용하시면 되게 쉬워요. 네.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한다. 생성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훈련시킨다. fit. 그 다음에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서 프리딕트, 예측값을 찾아본다. 예측값을 찾았으면 그 예측값이 실제값과 얼마나 다른지 그거를 점수로 매긴다. 그래서 이 점수가 좋으면 우리가 선택한 모델이 좋은 모델인 거고 점수가 나쁘면 다른 모델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값을 바꿔보는 거죠. 뭐 K값을 바꿔본다거나 등등 어떤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더 좋은 예측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델을 변경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머신러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게 다 이런 순서예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데이터들 전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을 사용할까 하고 모델을 생성하고 피팅하고 프리딕트, 예측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항상. 되셨죠?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사이클런이 이용하는 방법이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예측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측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훈련에 사용한 데이터와 예측에 사용된 데이터가 지금 같아요. 그죠? 같아요. 자, 아까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북이에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이야.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측하라고 했는데 얘네들을 그대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물고기가 어디에 있던 물고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첫 번째 물고기가 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물고기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거를 넘긴 거잖아요. 이 물고기면 이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5개를 계산해 보세요.
일단은 자기 자신까지는 거리가 0이니까 그게 제일 가깝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한 요 4개 정도가 제일 가깝겠죠. 자기 근방에서 5개를 찾은 게 자기를 포함해서 5개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의 예측값은 도미라고 예측을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 데이터셋에서 뭐 49번째 데이터 같으면 아마 뭐 요 안에 어딘가 있겠죠. 그죠? 이 물고기가 있을 텐데 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5개 찾겠다? 찾아봐야 우선 자기에서 자기 자신까지는 거리가 0. 그게 제일 가까운 거고 나머지 4개는 요 근방에 있는 것들이 제일 가깝겠죠. 그래서 요렇게 5개가 전부 다 스멜트라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빙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녀석도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선택해라. 그러면 하나, 둘, 셋. 이쪽은 좀 이쪽보다는 이쪽이 가깝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포함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 정도가 제일 가까운 거 5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너무나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어종들이어서 정확하게 맞출 수밖에 없어요. 자, 프리딕트가 어떤 식으로 프리딕트를 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왜 49개가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훈련 세트가 49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9개 물고기에 대해서 예측해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정확도를 계산을 해볼게요. 정확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정확도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긴 있어요. 정확도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긴 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예측값이 있죠. 예측값과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면 돼요. 실제값. 아니면 실제값을 먼저 쓸까요?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값과 예측값이 얼마나 같으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실제값. y가 실제값. 그리고 예측값은 train, predict. 같은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같은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실제값 불임이고 첫 번째 예측값 불임이니까 true라고 나오겠죠. true. 그죠? 두 번째 실제값, 두 번째 예측값 같으니까 또 true라고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제일 마지막에 어종이 같으니까 이것도 true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true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잖아요. 전체 49개 중에서 몇 개가 몇 개가 true이냐? 이거 세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도예요. 아시겠죠? 자, 얘가 계산해 보면 false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100%. 근데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numPy 점 평균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평균. 뭐라고 나오냐면 1.0이 나와요. 이게 정확도입니다. 이상하죠? 추르드를 평균을 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네. 자, 이거는 그 파이썬이 그 숫자들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파이썬은 추르를 숫자 1로 계산을 해주고요. false를 숫자 0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평균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결과가 아까 추루 얘네들이 추루들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다 라는 거 생각하면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거를 전체 다 더하는 거죠. 추루를 뭘로 생각하자? 1이라고 생각하자. 2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이거를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개수가 49개. 근데 1이 49번 나왔고 개수도 49니까 2를 49번 더하면 49. 분모 49. 그러니까 정확도가 1.5인 거죠. 만약에 하나가 F가 딱 들어갔어요. 하나가 F가 들어가면 요것만 여기가 0인 거예요. 그러면은 48분의 49. 이게 정확도 아닌가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평균을 계산해주면 실제값과 예측값이 얼마나 같은지라고 하는 것을 true, false, 불리언들의 배열로 찾아서 그거의 평균을 계산을 해주면 이게 정확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true가 1이고 false가 0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평균이 정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일단은 쉽죠. 네, 일단 쉽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여기에 없는 데이터 하나를 그러니까 임의로 만들어서 어떤 예측 결과를 주느냐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